자, 잠깐 보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학습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앞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문 독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여러분이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와 한국어라는 언어는요 굉장히 크나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어 구조도 굉장히 다르고 문화도 아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울 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예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 각각의 언어에서 뭘 중시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뭘 중시하느냐. 그러니까 뭘 중시하냐면 영어에서는요 위치를 중시합니다. 위치. 됐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언제나 영어는 위치를 중시하거든. 근데 한국어는 위치를 중시하진 않아요. 한국어는요 조사를 중시해요. 조사가 뭐야? 조사. 안 배웠냐? 공부 시간에 배울 텐데. 안 배우냐? 은는이가, 을을 막 이딴 말들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사야, 조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점을 맞추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love you라고 쓰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죠, 한국말로,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영어 같은 경우는 I라는 녀석을 요 자리에 써야 되고, love를 요 자리에 써야 되고. you를 요 자리에 써야 돼요.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 자리가. 그러니까 요 자리를 바꾸는 순간 이제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렇게 자리를 바꿨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꿨어. 그럼 이게 다 이제 말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위치를 중요시 여기는 이제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를 막 바꿔도 의미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가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나는 너를 자리를 막 바꿔도 우리는 의미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요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우리가 조사를 만약 이상하게 붙이면 의미가 이상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사를 바꿨어. 나의 너가 사랑하네.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고요. 영어는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영어는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 선정이에요. 위치 선정. 됐어?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문제들이 다 뭔지 알아요? 전부 다 위치 제대로 잡은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다 이거 물어보는 거야. 다 어법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돼? 이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돼? 어느 자리에는 뭘 쓰고 어느 자리에는 뭘 쓴다. 자리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그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어떻게 위치를 시키느냐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배우는 문장의 오형식 구조인 거예요. 문장의 오형식 구조. 됐어? 우리 막 이런 거 쓰잖아. 주어 동사, 보어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뭐냐면요. 이거 위치 알려주는 거야. 위치 알려주는 거. 됐어?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주어를 써, 요 자리에는 동사, 요 자리에는 보어, 요 자리에는 뭐 목적어, 요 자리에는 목적어 2개, 요 자리에는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써라. 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안 되고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안 되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 왜? 자리를 바꾸면 의미가 이상해지니까. 되냐? 영어는 다시 한번 말한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형식 구조를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성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성분. 성분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라는 이 5개의 성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성분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품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품사론에 대한 거를 좀 앞서서 얘기해 줄게요. 품사론. 자, 잠깐만 지울게요. 좀. 자, 우리가 영어에서는 흔히 8개의 품사가 있다고 해서 8품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품사의 종류가 다 사자로 끝나는 말이에요. 사자로 끝나는 말.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또 불러볼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불러봐. 사자로 끝나는. 또 뭐 있어?
부사. 오케이. 요쯤에 놨을 때. 또. 동사. 또. 형용사. 좋아. 또. 3개 남았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어떤 거? 나 잘 못 들었어. 의문사는 아니에요. 또 뭐 있을까? 뭐 있을까? 사자로 끝나는 거 3개 나왔어. 접속사. 오케이. 접속사 나오면 하나 세트로 나오는 거 있는데. 그렇죠. 전치사. 마지막 하나. 접속 썼잖아. 접사? 접사 없어. 접사가 접속사예요.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감탄사. 됐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8개를 우리가 이제 팔품사라고 해요. 팔품사. 됐죠?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품사라는 말 있죠? 품사라는 말. 여러분 오늘 수업 좀 잘 들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기초이자 기본이거든요. 기초이자 기본.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시간 이후로는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 품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품사가 뭐냐면요. 좀 비유를 해볼게요. 이 품사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어. 구도 아니고요. 절도 아닙니다. 문장도 아니고요. 전부 다 단어야. 단어. 알겠죠? 사자로 끝나는 애들. 품사라는 거는요. 좀 쉽게 표현하면 단어의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희랑 하다가 동아리 활동하느라 늦었다고 했죠? 네. 이게 동아리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농구부가 있어. 근데 농구부가 하고 내가 리코더 불고 있어. 안 되잖아. 그쵸? 밴드부가 있어. 밴드부가 하고 내가 축구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각 부서는요, 부서에 알맞는 속성이 있고 그 부서에서 알맞는 행동을 해야겠죠. 맞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아리는요, 무슨 부 이렇게 부자로 끝나잖아요. 그쵸? 품사는 사자로 끝나는 것 뿐이에요. 됐냐? 그러면은 명사 동아리야. 대명사 동아리고요. 그럼 명사 동아리는요, 당연히 이 명사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애들의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농구부를 들어간 애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농구를 좋아하거나 농구를 잘하거나 농구를 배우고 싶거나 셋 중 하나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 동아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맞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명사 동아리에 있는 애들은요, 이 명사 부서에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특징. 각 동아리에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특징에 알맞는 애들의 어떤 집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품사라는 개념이야. 됐어? 그래서 이 품사라는 거에서 이제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반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반띵을 할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동아리는요, 좀 인기 동아리. 여긴 약간 좀 비인기 동아리야. 내가 좀 약간 재밌는 얘기 해줄까?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1학년 때랑 2학년 때 동아리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어디였냐면요, 학생회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회를 맨 처음에 애초에 제가 가입한 이유가 뭐냐, 정교회장 한번 해보려고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정교회장 깜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회를 들어가는데 일단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때 당시에 우리 그 학교에 2대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2대 동아리. 그 하나가 뭐냐면 학생회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밴드부였어. 여기가 2대 동아리였어. 왜 2대 동아리인 줄 알아요? 요 2개 동아리가 권력이 제일 셌어요. 권력이 있었어. 진짜. 어떻게 권력이 있었는 줄 알아요? 학생회는 약간 빛이야. 여긴 어둠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왜 이런 느낌이냐면 학생회 학생부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니야. 근데 학생부 선생님이 겁나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일진들이 있죠. 일진들. 우리 학교에 일진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일진들 속된 말로 못 깝칩니다. 학생회한테. 근데 이제 내가 학생회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왜 그만뒀냐면요. 나중에 일단 그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반까지거든요. 근데 학생회는 7시 50분까지 가야 돼요. 학생회만. 그럼 7시 50분까지 가서 뭐 하냐? 진짜 실합니다. 가요. 그럼 이제 그 학생부실로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간 다음에 이것저것 챙겨. 그리고 이제 교문이 이제 정문 후문이 있으니까 정문이나 후문으로 이제 갑니다. 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이 이렇게 있잖아. 교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제
뭐 차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애들 뭐 이렇게 조그만한 데로 들어오거나 여기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애들이 등교할 때. 그러면은 학생 애들이 쫙 이렇게 서요. 이렇게 쫙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학생부 선생님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저기 뭐야, 만약에 그 선생님 차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딱 이러고 차를 타고 서 있다가 차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경례했어요. 진짜 뭐라고 저러? 단결 이러면서. 진짜 군대였어요. 군대. 아 진짜 실화예요. 실화. 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럼 복장 검사합니다. 요 앞에서 복장 검사. 근데 우리 학교는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복장이 막 그런 거 있지만 이제 뭐 두발 규정 뭐 이런 거 있고 한데 이런 거 대부분 학교에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 특이했던 게 뭔지 알아요? 벨트 검사였어요. 벨트 검사. 남학생만. 그러니까 벨트를 안 차면 벌점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 진짜. 그래갖고 맨날 이제 1학년인데 나 1학년 짜발인데 막 3학년 선배들한테 벨트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벨트 검사하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내가. 그래갖고 이제 학생회를 때려쳤죠. 근데 이제 선배들도 약간 이런 거야. 이 좀 뭐랄까 이 학생회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찐따 같은 애들이 많았거든요. 딱 봐봐 내가 일진상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찐따상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찐따 같은 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들이 아씨 막 어쩌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학생부 선생님이 겁나 무섭잖아. 그러니까 아씨 이러면서 가. 이러면서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그만뒀어요. 재미가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 밴드부에서 이제 그 부원을 모집한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가 2학년이 보통 부장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3학년이 부장이었어요. 이제 저 때는요. 근데 이제 그 밴드부를 딱 이제 가입하려고 갔는데 당연히 1학년 애들 위주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가입하려는 애들이 거의 한 20명인가 이렇게 온 거야. 쫙 이렇게 있어. 쫙 이렇게 줄 서서 있어. 내가 거의 끝번호였어. 끝번호였는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땅땅땅땅땅 5명 이 3학년 선배들이 엄청난 포스를 가진 채로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 5명이 굉장히 유명한 일진이었대 우리 학교에서. 몰랐어 난 몰랐지. 그래서 이제 나랑 이제 내가 좀 쫄리니까 좀 쪽팔리잖아. 다 1학년인데 나 혼자 2학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 한 명 이제 끌고 갔어. 갔는데 참고로 말하면요 저는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저 단소 이거 못 불어요. 이거는 부는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갔어. 그래서 이제 막 면접을 봐. 막 이제 여기 막 겁나 무서운 형님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막 너 뭐 할 줄 알아? 아 저 보컬입니다. 노래해봐. 막 노래 부르고. 넌 뭐 할 줄 알아? 아 저 기타입니다. 쳐봐. 막 이렇게 애들이 겁나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조졌는데? 막 이러고 있었죠. 구원을 한 명 뽑는데 한 명 뽑는데 올라 한 명. 근데 애들이 20몇 명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일단 내 차례가 됐죠. 내 차례가 됐는데 여기 가운데 있던 그 부장 형이 넌 뭐 할 줄 알아? 이러니까 저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저 드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여기 배우는 데가 아니고 여기 잘하는 애들 모아갖고 공연하는 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저도 좀 이제 성격이 저도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말 없었는데요? 이랬지. 일치인 걸 몰랐으니까 나는. 그래갖고 이제 형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이거 이 새끼 웃긴 새끼네 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더니 드럼 배우고 싶다고? 예. 쳐봐. 네? 하고 이제 갔어. 앉아갖고 드럼 쳐보신 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럼 스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드럼 기본 박자 있잖아. 이 기본 박자 있잖아. 몰라 이것도 몰라. 잡을 줄도 몰라. 처음에 거꾸로 잡았어 드럼 스틱을. 그래갖고 그 형님이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거야. 야 이렇게 잡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맞춰. 나 쳐봐. 몰라. 뭐 어떻게 치는지 몰라. 나도 막 이러면서 쳤어 그냥. 모르니까. 맞췄어 그냥 막 박자고 나발이 없어. 막 쳤어. 나보고 다시 앉으래. 막 이 뒤에서 1학년들 막 웃고 있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웃고 있어. 다시 여기 앉았어. 앉아봐. 그러더니 이제 그 이제 부산 형이 그런 거야. 이 형이 이제 그 1팀 중에 짱이었어. 이 형이 이제 나중에 말하더라고. 너 드럼 왜 배우고 싶냐? 이렇게 딱 물어봤거든요. 근데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그걸로 제가 밴드부 뽑혔어요.
딱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한심하잖아요. 이랬어.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 그랬더니 막 선배들이 있더니 저 자식 또라이네. 야, 쟤 뽑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부 생활을 했는데요. 자, 얘기가 좀 길었네요.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자, 봐봐. 아니, 지금 요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이제 요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에서 그 학생회랑 밴드부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되게 유명한 좀 약간 좀 빡센 그런 이제 부서였다면요. 요 품사 동아리에서는요. 요 네 마리가 빡센 놈이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이제 메인이야, 메인. 여기가 메인 동아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이제 마이너야, 마이너. 약간 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그냥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중요한 녀석. 근데 이 말도 조금 애매하죠. 문장에서 중요하다는 게 뭔데?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놈들은요. 없으면 문장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없으면 문장을 못 만들어요. 얘네가 없으면. 근데 얘네는 말 그대로 부수적인 놈들이야. 부수적인 놈들. 그러니까 얘네 없다고 해서 문장 못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가 메인인 거죠. 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각각의 녀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가. 이제 이게 여기서 표 같은 게 나오는데, 자, 성분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고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5개를 써볼게요. 그럼 이 명사, 대명사는 이름도 비슷하죠? 거의 같은 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각각 이런 역할을 하죠. 아마 이건 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사나 대명사는 주어나 성분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고, 동사는 당연히 동사,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용사는 보어의 역할 또는 수식어의 역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쓰자면은 부사도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관계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5개의 성분이 있는데, 얘들아, 성분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성분. 어렵나?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토마토 주스의 성분이 뭐예요? 토마토죠. 아니 그렇게 이렇게 그 성대를 써서 말하세요. 성대를 써서. 이러지 말고. 나도 그럼 있지. 이렇게 한다고 자스더라. 봐봐. 자, 토마토 주스의 성분이 뭐야? 하니까 이제 토마토였지. 그럼 성분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들어있어? 이거야. 뭐 들어있어? 됐어? 토마토 주스에 뭐 들어있어? 토마토. 이거잖아. 토마토, 뭐 설탕, 물 뭐 이거 따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분이란 건 뭐냐면요. 뭐 들어있냐 이런 거거든.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분이란 개념은 뭐냐면 문장에 뭐 들어있어? 이거야.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게 성분이야, 성분. 그럼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이 요 5개밖에 없어. 이게 다야. 요거 5개 조합해서 문장 만드는 거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됐어? 이게 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품사 성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영어는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이 위치 선정을 하려면은 우리가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알아야 됩니다. 1, 2, 3, 4, 5 형식. 맞죠? 그러면 이 1, 2, 3, 4, 5 형식을 우리가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품사와 성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말 별거 아니거든? 근데 제가 진짜 과감하게 말하는데 이 품사, 성분, 그리고 문장의 5형식 이게 그냥 영어 공부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말한 게 이게 영어 공부의 절반이야. 진짜로. 우리가 어떤 영어를 이제 학습을 할 때 일단 절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 얘네들이 각각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 지금 이 관계도 있죠. 관계도 내가 화살표 그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예를 들어 볼게. 니네가 만약에 문법을 배워.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를 배운다고 쳐보자. 관계대명사.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라는 놈이 있어. 얘 이름이 뭐야? 대명사네?
대명사니까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겠네? 맞아? 대명사잖아 이름이. 그치?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한다고 쳐볼게.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들어봤잖아. 얘가 목적어 역할 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보어 역할하면 복격 관계대명사인가요? 네, 복격 관계대명사라 불러요. 근데 실제로 복격 관계대명사는 이제 흔히 나오진 않는 녀석이기 때문에 문법 체계는 보통 잘 안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가.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또 배웠을 텐데 관계부사라는 놈 들어봤죠? 관계부사 이런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관계부사야 부사. 부사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부사라는 놈은 뭐예요? 수식어죠, 수식어. 그럼 이 부사라는 놈의 역할은 뭡니까? 수식어의 역할이에요. 수식어의 역할. 되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근데 이 관계대명사라는 놈은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이 덩어리 이름이 절이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덩어리가.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불러. 형용사절. 절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형용사잖아. 그렇지? 그럼 형용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두 개 중 하나 역할을 해야겠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배웠다면 알 텐데요. 관계대명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제한적 용법이라는 놈과 콤마를 찍은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두 가지가 있죠. 왜 두 가지가 있을까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여서 그런 거야.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문법, 모든 문법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전부 다. 됐어? 전부 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최근에 했었던 투부정사를 좀 잠깐 볼까요? 투부정사. 이 투의 동사원형이라는 요 형태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럼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어떻게 나오는 거야? 두 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보어의 역할을 하거나. 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배우는 모든 문법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하나 해볼까? 동명사야. 동명사. 그러면은 동명사는 이름에 써있다시피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거든? 그럼 얘는 품사가 명사란 말이야. 명사. 그럼 당연히 동명사는 어디에다 써야 돼? 여기나 요 자리에 써야 되는 거야. 되냐? 그러니까 다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출발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걸 모르면 문법을 배워봤자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게 다 일일이 외워야 되는 거야. 다. 이걸 모르면 다 일일이 외워야 돼. 잠깐만. 동명사는 주어 그 자리에 써야 되고 투부정사는 어느 자리에 써야 되고 이걸 일일이 외워야 되는 거야. 언제 일일이 외우고 앉았어?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데. 외울 것도 없어요. 명사 대명사가 가장 인기 동아리거든. 그래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관계도 일단은 여러분이 영어를 이제 특히 영문법을 잘하고 싶다면은 출발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출발 지점. 알겠죠? 오늘도 이 와중에도 졸리냐 이 자스들아. 응?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품사, 성분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을 연결해서 좀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다시 먼저 구문독해로 돌아올게요. 구문독해. 얘들아, 구문독해라는 건 뭐냐면요. 구문 분석 있죠. 문장의 5가지 형식을 구분하는 거.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해석을 말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구문 독해라고 부르거든.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문장의 5개 형식 막 있잖아.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구문 독해를 학습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아까 말을 했었죠. 그 구문 독해 학습의 이유가 뭐냐면은 3가지야, 3가지. 첫 번째는요. 당연히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럼 사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얘가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 해석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문 분석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해석은 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뜻만 알면 되잖아. 단어뜻만. 그럼 단어만 대입해갖고 얘가 얘한테 이거를 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어뜻만 알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구문 분석, 구문 독해를 할 줄 알아요? 해석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을요.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구문 분석을 못하면요. 어법을 못해요. 어법 문제, 문법 문제 푸는 거. 왜? 아까도 말했지만 어법 문제는 전부 다 뭘 기반으로 낸다? 자리를 기반으로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요
요 자리에다가 밑줄을 딱 쳐놓고 야 여기가 목적어 자리야 아니면 보어 자리야 아니면 수식어 자리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어법 문제야. 이게 어법 문제.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문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은 어법 문제를 잘할 수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구문 독해를 잘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영작 때문입니다. 자 우리말 같은 경우는 조사만 잘 갖다 붙이면 되니까 자리가 상관이 없는데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겠죠.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주어 자리니까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를 써야겠구나. 여긴 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목적어니까 명사 써야 되는구나. 여기도 목적어니까 명사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됐어?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거에 맞춰서 영작을 할 거 아니냐. 요 해석에 맞춰서 영작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근데 구문 독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작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구문 독해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문 독해에서 출발. 알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아주 이렇게 길게 뭐 여러 가지를 막 얘기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문 독해라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거야. 지금까지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해석, 문법, 영작 이 세 가지 잘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봐봐. 해석하고 영작하고 문법하고 이거 합치면 결국 뭐냐? 학교 시험 아니에요? 학교 시험이잖아. 해석 제대로 할 줄 아냐? 문법 제대로 공부했냐? 영어로 제대로 쓸 줄 아느냐? 결국 학교에서 시험 내는 게 요 세 가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구문 독해만 잘하면 그러면은 학교 시험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여기가 출발이라고 했어요. 출발. 니네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거 잘하면 니네 수학 100점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못해. 예를 들어 못해. 근데 어떻게 수학을 풀어요? 야 이걸 모르는데 니네 1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한 거잖아. 우리 니네 초딩 때 다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도형도 배우고 방정식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구문 독해라는 거는요. 여기야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해당하는 거야. 다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쉽잖아. 근데 구문 독해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구문 독해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학습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말씀드렸어.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제 중학교 시험이든 고등학교 시험이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요 제가 잠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나와요. 원론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요 당연히 영어를 잘하면 됩니다. 진짜 원론적이죠. 그럼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요 나름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 우선은 첫 번째는요 단어기가 돼야 됩니다. 딴 나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어기가 돼야겠고요. 플러스 아까 말했던 구문 독해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출발이라고 했어요. 이게 1단계야. 1단계. 이게 1단계. 자 2단계입니다. 어법 학습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어법 학습이라는 거는요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법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법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뉘앙스인지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뉘앙스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앞에 좀 봐봐. 소리야 그만 줘. 앞에 봐봐. 여러분 내가 단어를 쓸 테니까 뭔 뜻인지 맞춰보세요. 소연아 그만 그리고. 자, 무슨 뜻이야? 너무 어렵나? 어렵냐? 무슨 뜻이야? 뭔데 이 씨냐고 말? 이제 대답 안 하면 한 명씩 내쫓아버린다. 너무 할 것이다. 자,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수 있다. 잘 알면서
뜻이야?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뭐뭐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could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수 있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might 얘는 어떻게 써요? 이거 어렵나? 모를 수 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됐어? 자, 마지막 질문 할게요. 이게 어떻게 쓸게요? 해야 한다요? 그건 should고요. 이게 어떻게 쓸게요? 했을 것이다?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아까 했을 것이다 누가 말했지? 누가 말했냐? 그나마 가장 비슷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해석은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여러 독해 지문을 보면서 아니면 이제 문법 시간에 조동사라는 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법을 사실 학습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그 단어가 담겨져 있는 그 어법적인 특징이 담겨져 있는 그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뉘앙스라고 하죠, 뉘앙스.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 will이라는 거는 할 것이다 해갖고 니네가 보통 문법 시간에는 뭐 얘가 뭐 미래 시제고 뭐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어고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안 중요해요. 이건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will에 할 것이다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쓸게요. 혹시 이거 알려나? shall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맞아요. 뭐 할 것이다. 그럼 이 두 개 뭐가 달라요? 권유하는 거? Shall we dance? 이런 것처럼? 당 너 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라는 거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짜장면 옛날에 표준어가 아니었죠? 지금은 표준어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예전에는요. will과 shall을 구분해서 썼었어요. 원래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썼는데 이제 현대 영어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 녀석을 통합한 겁니다. 통합해서 사실상 shall은 아까 이제 소희가 말한 것처럼 뭔가를 권유하는 상황에만 쓰자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합의를 본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will을 쓰는 거거든. 근데 이제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will이라는 녀석은요. 내 의지로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15살이니까 나는 내년에 16살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16살이 될 것이다 할 때는 will이 아니에요. 원래는. 왜? 니네 의지로 니네 나이를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 니네 의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너네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너네는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I will be 16 years old next year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오케이? 근데 통합됐다고 지금 현대는 그걸 구분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원래는요. 얘는 내 의지거든요. 그럼 shall이 원래는 뭐였냐면요. 신의 의지로 돼요. 신의 의지로. shall이라는 거. 신의 의지야. 나의 의지가 아니야.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원래 will이고요. shall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불가피한 거. 이게 신의 의지죠. 그래서 원래는요. 나 내년에 16살 돼 라는 걸 표현할 때는 I shall be 16 years old next year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고. 됐어?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법이라는 걸 배울 때는요. 사실 근본적 목적은 뭐냐면 이거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원래. 이걸 알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법책 각종 나와 있는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would라는 것도 뭔가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요. 했을 것이야. 근데 여기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 맞추면 내가 오늘 숙제 안 줄게요. 내가 숙제를 안 줄게라고 과감하게 말했죠. 왜? 못 맞출 걸 아니까 그런 거야. 자, 봐봐. would가 했을 것인다인데 숨어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실제로는 안 했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would 뒤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물론 이제 would라는 녀석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뜻인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은 이거라고. 기본.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해 볼게. make가 무슨 뜻이야? 또 이거네. 또 설마 make를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make가 무슨 뜻이야? 아, 만들려다가. 이게 뭐예요? 기본 뜻이잖아. 기본 뜻. 근데 make가 만들다 뜻만 있겠어요? 아니잖아. 뜻이 겁나 많잖아. 이게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뭔가가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강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make가. 뜻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make 하면 딱 떠오르는 뜻이 뭔데요? 이거잖아, 이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뜻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would라는 놈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의 가장 기본 뜻이 뭐냐? 이거라고요. 됐어? 비유하자면요. 그럼 would라는 건 뭐냐면은 뭐뭐 했을 건데 근데 실제로는 안 했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뭐뭐 했을 것인데 실제로는 안 했어라는 거. 이거를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거든요. 혹시 뭔지 알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워요. 맞아요.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됐어? 그래서 조동사에서 가정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배울 때 공식 같은 거 배우거든. 어떻게 배운 줄 알아요?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이제 가정법 형태야. 가정법 형태. 그럼 여기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려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would, could, might가 전부 다 뒤에 요 의미가 숨어져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됐어? 근데 이게 사실 어법을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배우고 이제 요것만 여러분이 하니까 이제 어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영어를 잘하면 되는데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1단계가 요거예요. 1단계가. 2단계는 어법 학습. 근데 어법 학습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우리가 결국에는 영어의 올바른, 영 단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단어의 올바른 의미 파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어라 말고 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의미 파악을 위해서. 그래서 어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뭐 영작도 있고 등등등 있겠죠. 영작은 잠깐 뺄게요. 영작은 넣어야지. 네 번째로 볼게요. 네 번째에서는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논리 구조를 배워야 됩니다. 논리 구조. 자, 저 논리 구조라고 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고등부가 되면은요. 1년에 4번,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은 1년에 2번 내지 4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 시험에서 최근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언제였더라? 7월 달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그 뭐야 킬러 문항 뭐 금지 해갖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뭐 보신 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현아는 아무 생각이 없고. 자, 근데 이제 저 동생 눈깔 같은 거 봐봐. 저 마스크를 여기까지 해갖고 눈도 거의 안 보여. 자식아, 다시. 그래서 그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잠깐 설명을 좀 해주자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는요 어떠냐면은 이거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교육청.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라거든. 근데 고3 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요 6월과 9월 모의고사는요 교육청이 아니라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이 뭐예요? 쉽게 말할게요. 수능 문제 내는 곳이에요. 수능 문제 내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과 가장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수능 출제하는 곳이니까 11월에 이제 수능 보고 맞죠? 근데 이제 최근에 9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지난달에. 근데 이제 그때 발표한 게 7월쯤이었다고. 7월쯤에 우리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 이거 금지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9월에 이제 시험이 나왔어. 시험이 나왔는데 어땠냐면요. 그 고3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면은 내가 이 시험지를 봤잖아요. 단어가요. 겁나 쉬워요. 단어가 엄청 쉽게 나왔어. 여러분 혹시 요 단어 알아요? nutrient. 이게 무슨 뜻이야? 맞아요. 영양가가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별주단어로 나왔어요. 별주단. 고3 모의고사예요. 이게 별주단어로 나왔다고.
여기 뜻이 써 있어요. 영양분이 이렇게 나왔다고. 아니 말이 돼요? 여러분도 다 아는 단어인데 이게 별주 단어로 나왔다니까. 그 정도로 단어가 쉽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